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우리가 음력, 양력을 다 세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력 기준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일상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종필 TV가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명한 기자, 강민서 원장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또 눈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신년 덕담 좀 하세요. 뭐 먼저 하시죠. 영어로 해도 돼요. 자, 우리 네, 새해 여성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을 됐고, 자, 우리 이명한 기자 말씀 주시죠.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고 또 전에 없는 예상에 없는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새삼 새삼 느끼고 있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정말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만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두 다 노력해서 아무튼 그날을 빨리 만들고 또 오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필 TV는 한 분 한 분 개인 또 나라 또 공동체 전체를 늘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염려하고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신문 창으로 본 세상 이슈, 세상의 흐름을 짚어보는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일면 기사를 중심으로 보는 내용, 또 실온 칼럼을 중심으로 또 세상을 읽어드리는 삼선, 세 꼭지씩 저희가 늘 뽑지 않습니까? 오늘 이명한 기자가 선정한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기사 일면 세 꼭지는 첫 번째 2월 8일자 일면에 올린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증금 까먹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동결. 자치행정팀의 이재영 기자가 출고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여야 대선 1년 앞두고 청년당 독립화시동 정치팀의 박주기 기자가 2월 9일자에 일면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작년 체불임금 감소 주장 착시효과. 네, 정책팀의 한남진, 기획팀의 장세풍 기자가 올린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이명한 기자가 여러분께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명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내일신문 2월 8일 날 월요일자에 일면 기사로 올린 보증금 까먹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동결이라는 기사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의 이재영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이재영 기자는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그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을 5,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1인당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20만 원씩 10달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5,000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명을 선정하는데 34,200명이 이 사업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얼추 한 명 선정하는데 7명이 경쟁하는 아주 높은 경쟁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뭐 집 문제나 이거는 꼭 청년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엮이는 게 이제 집과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이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이게 이제 지옥고라고 해가지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대변돼서 청년주택, 청년 주거 환경이 여기에 몰려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정책이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5천 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예산들을 이제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전용을 하다 보니 새로운 신규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늘리려고 했던 사업을 5천 명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 한 400억 정도까지 올렸던 예산을 이거를 한 100억 원 정도로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서울시 약속을 믿었던 2만 명 예상으로 했으니까 작년에 5천 명 했고 근데 이번에는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못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약속을 기대했던 사람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청년 월세 사업 신청자 중에 살펴보니까 비중 자체가 잠깐 소리가 끊어졌었어요. 예, 한번 체크했죠? 네, 작년에 갑시다. 서울시에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66.2%가 7.4평, 그러니까 24제곱미터 이하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고라고 불리는 이런 주거 현실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코로나19 예산을 이유로 저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줄였다는 건데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른바 칼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도 당초에 3,000명 하겠다고 했다가 2,000명으로 줄이고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1,429명 하기로 했다가 714명으로 줄어들어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이제 그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서울시 재정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예를 들면 교량 개선, 하수관과 개선 사업 등등 서울시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정됐던 것들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줄이면서 다른 내년에 해도 괜찮을 사업들은 계속 유지해가는 뭐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공공의 약속을 어기면서 청년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던 겁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 청년당 관련 기사 진행하시죠.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여야 3당 대선 1년 앞두고 청년당 독립화 시동이라는 기사를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2월 9일 날 일면에 출고한 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를 하고 그거를 떠올리시면 이 기사를 왜 뽑았을까? 이게 이제 아마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대선을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 4월, 5월부터 당 안에다가 기존의 당과 상당히 독립적 성격의 청년당을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청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그 조직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독립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각각의 의결 구조를 갖고 대표도 만들어내는 청년당 형태를 이렇게 독립을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년들에게 지지를 얻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0대, 30대 청년 세대의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2월 첫 주,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보면은 18살에서 29살까지 20대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 응답이 없다, 응답을 거절한 이런 층까지 다 합치면
20대에서는 한 44%였어요. 그러니까 30대가 한 32% 정도 됐고 전체 세대에서 무당층이 28%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실제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무당층 비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20대, 30대 뜻을 잡겠다. 그 사람들이 지지를 얻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 안에다가 이렇게 청년당도 만들고 이렇게 독립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정한 상황이 생기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예산이 이쪽 관련 예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거를 염두에 둔 일회성 정책으로 청년당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였다고 한다면 정당은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시대의 아픔이라든가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청년당을 독립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꼭 그런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도 같이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뭐 그걸 고대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아서 우리 박준규 기자가 그 기사를 출고를 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꼭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작년 체불임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2월 10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 정책팀의 한남진 기자와 기획팀의 장세풍 기자가 출고를 한 기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설 연휴를 앞두고 출고한 기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임금 체불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분석 보고서, 현황 분석 보고서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2016년에 47만여 명 정도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41만 3,7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는 1조 5,359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조 6,393억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러니까 2019년에 상승했다가 2020년도에는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근거로 작년에 임금 체불이 감소를 했다. 이게 왜 감소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됐다라고 고용부가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여연대는 이 같은 체불임금 규모의 감소가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019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건수 자체가 더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확인한 건수가 줄어든 것이지 실제 임금 체불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하겠다. 체불임금, 그 체불 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뭐 이런 것들을 100대 국정과제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감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정부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 이거에 앞서서 이렇게 임금체불이 그냥 감소했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기사를 이렇게 출고를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면 기사로 세상의 흐름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임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